장비주, 소재주, 셀, 광물 딱 보면 현재 모멘텀이 가장 강한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있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수주 실적으로 보나 글로벌 레퍼런스로 보나 기술 진입 장벽으로 보나 고객사 다변화로 보나 뭐 영업 마진으로 보나 캐파로 보나 압도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 너무 싼 거죠. 이익률은 압도적으로 1등. 근데 대표님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북미 쪽으로의 공장 투자를 보다 이제 많이 하고 사실 이런 움직임이 올해 하반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장비 발주 흐름도 같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금 2차 전지 장비주의 흐름도 좋고 많은 분들의 관심도 끄는 것 같더라고요. 대표님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이 2차 전지 장비주 중에서 그래도 주목할 만한 대장주는 누구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그 장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딱 현재 입장에서 장비주, 소재주, 셀, 광물 딱 보면 현재 모멘텀이 가장 강한 건 장비주 같아요. 왜냐면 장비주가 상반기에 나가야 될 물량이 취소된 게 아니고 이연된 거거든요. 24, 25년, 26년에 북미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 장비주는 최소 12개월 전에, 최소예요.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20개월 전에 가서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24년도부터 공장을 돌려야 되는 건데 세팅이 안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슈에서 뭐 원자재 관련된 부분, 물류 관련된 부분, 뭐 비용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이슈가 있었는데 드디어 세팅을 하기 시작했고요. 장비주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고객사 다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장비주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고 레퍼런스가 있어야 돼요. 레퍼런스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레퍼런스? 국내 셀업체 3사가 글로벌 탑이에요. 그러니까 LG엔솔이나 삼성 SDI나 SK온에 납품한 이력이 있으면 그게 레퍼런스인 거예요. 글로벌 레퍼런스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업체는 LG엔솔에만 납품을 할 거고 어떤 업체는 SK온에만 납품할 거고 어떤 업체는 삼성 SDI에만 납품할 거잖아요. 근데 어떤 업체는 LG엔솔에 납품했다가 LG엔솔 나가는 거 보고 SK온에서 발주 주고 삼성 SDI에서 발주 주는 거예요. 이 세 개가 다 세팅이 되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고. 그럼 여기서 끝나냐? LG엔솔에 납품했어? 그럼 우리는 갖다 쓸게. 유럽 업체가 갖다 쓰는 거예요. 유럽의 1등 업체가 이제 그 프랑스 ACC인데 ACC에 납품했어? 그럼 우리도 갖다 쓸게. 그래서 글로벌 레퍼런스가 국내 업체를 딱 발판 삼아가지고 유럽 업체까지 확대가 된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기술 진입 장벽이 있어야죠. 아무나 만들 수 없는. 그럼 기술 진입 장벽은 어디가 제일 세냐?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배터리는 전국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인데 전국 공정이 가장 어려워요. 왜냐? 전국 공정이 가장 중요하니까 양극과 음극을 만드는 공정이니까. 그럼 전국 공정 할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전국 공정이 사실은 거의 일본의 히라노라는 업체가 그냥 압도적으로 계속 독점을 했거든요. 근데 히라노가 어느 순간부터 납기를 못 맞추고 가격을 비싸게 받고, 그러니까 완전 배짱 장사한 거죠. 그러니까 뭐 히라노가 자기네들이 마치 반도체에 막 ASML인 것처럼 군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국산화하자 해서 해성처럼 등장한 게 PNT고, PNT는 전국 공정이 가장 높은 기술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데 완벽하게 국산화를 했고, 심지어 LG엔솔, 그 다음에 삼성 SDI, SK온에 다 납품을 한 거죠. 물론 현재는 SK온의 비중이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지만 LG에너지솔루션 비중이 적지 않아. LG에너지솔루션 발로 그냥 가장 따끈한 최근에만 해도 장비 발주소가 3건 이상이 들어갔고, 스텔란티스 합작법인에도 들어가고, 미시간에도 들어가고, 제너럴모터스 GM 얼티엠 세일즈 3공장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지연은 됐지만 LG엔솔발, 삼성 SDI발, SK온발 물량이 쌓여 있어요. 그건 뭘로 할 수 있냐? 수주 잔고로 알 수 있는 거죠. 이미 수주 잔고가 1조 9천억이니까 약 2조 가까이 수주가 쌓여 있는 거예요. 수주 잔고로만 봐도 압도적이에요. 그럼 전국 공정 장비가 당연히 가장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으니까 가장 비싸겠죠. 비싸요, 가장 또. 비싼 데다가 마진도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장비 회사가 보통 마진이 평균 내보면 약 10%가 안 되는데 한 8% 정도 될 거예요. 장비 회사도 마진이 이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장비 회사도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호스트 리덕션을 받으니까. 근데 이 회사는 17% 마진이 나와요. 심지어 마진이 좋아져요. 17%에서 19%까지 좋아져요. 그럼 그건 뭐 어떤 얘기냐?
PNT가 가진 기술 진입 장벽이나 PNT가 가진 장비에 대한 그 히라노 거를 대체하는 수요를 완전히 셀 업체에서 야 우리는 그러면 마진 조금 더 비싸게 주더라도 PNT 거 쓸게 그걸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술 진입 장벽이 돼 있고 고객사가 다변화돼 있고 심지어 CR에 대한 단가 인하 압박에도 좀 자유스러운 게 PNT고 심지어 PNT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로만 봐도 2조 넘으니까 압도적인 원탑이고 근데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엄청 비싸야 되는데 밸류에이션이 PNT가 지금 오늘 이거 찍는 9월 6일 종가 기준으로 지금 20배예요. TSI 같은 경우는 234배가 나오고요. 네. 이게 과도하게 비싼 걸 수도 있죠. 하나기술도 61배예요. 61배. CIS 37배, DNT 83배, 코인테크 싸네 13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PNT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평균 때려보니까 제가 66배가 나오는데 20배가 안 돼요. 전국 공정 1등 업체인데 이렇게 싸야 한다는 거는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거나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익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PNT가요. 보시면 이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내년하고 올해가 50%가 나와요. 근데 매출은 50% 성장하는데 이익은 40% 성장해요. PER은 19배인 거예요. 그럼 PNT도 PEG 한번 계산해 보세요. EPS 성장률, PER, EPS 성장률 나누면요. 0.76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싼 거죠. 이익률은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17%. 그래서 저는 장비 업체 중에서는 뭐 수주 실적으로 보나 글로벌 레퍼런스로 보나 기술 진입 장벽으로 보나 고객사 다변화로 보나 뭐 영업 마진으로 보나 캐파로 보나 압도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PNT를 가장 좋게 보고 요새 좀 가장 주목 있게 보는 거는 DNT예요, 여러분. 왜 DNT가 너무 재밌어요. DNT는 회사 규모 자체는 적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DNT도 올해 지금 9월달 기준으로 수주 잔고를 이 회사가 매출이 1,000억 이제 막 갓 넘는 회사거든요. 요새 장비주가 제일 주가가 견조해요. 진짜 안 빠지고 올라갈 때는 막 15%씩 급등 나와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지금 살아 있거든요, 장비주가. 자, DNT 보시면 500억대에서 지금 1,000억대에 나오거든요. 올해 23년도에 160% 증가해요. 올해 매출이. 그다음 내년에 58%. 제가 이거 평균 때려 보니까 한 85% 나오고요. 이익은요 올해 흑자 전환하고요 159% 증가해요 내년에. 그러면 이제 매출단에서는 아까 500억대에서 1,000억대 매출 나오는 건데 수주를 이미 2,500억 정도 받아놨어요 지금 하반기까지. 근데 그것도 단일 고객사거든요. LG 엔솔 것만 1,500억인 거예요. 왜냐? 이거는 그 파우치나 원통형에만 이 노칭 장비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각형은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SDI는 고객사로 받을 수 없는 거죠. 삼성 SDI는 각형이니까. 그게 단점일 수 있는데 LG 엔솔이나 SKO는 그냥 독점인 거예요. 완전히 DNT가. 그러니까 DNT를 왜 써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DNT는 레이저 노칭 장비인데 노칭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필요한 탭이나 홈을 잘라내는 거거든요. 자르는 장비예요. 근데 이거는 기존의 칼로 프레스 장비를 썼어요. 프레스 노칭 장비를 썼는데 그 프레스에 들어가는 그 칼이 마모가 되면 그게 불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률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심지어 그 칼이 마모돼서 칼을 교체해줘야 되는 순간에 공장을 셧다운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셧다운 되는 기간 동안 얼마나 생산 로스가 커요. 그러니까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셧다운 되면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산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장비를 세팅하는데 무한정 공간을 쓸 수 없으니까 장비를 위로 쌓는다든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비를 위로 못 쌓는 거예요. 왜? 이 레이저 노칭 장비는 위로 쌓든 옆으로 넓히든 상관이 없는데 이 프레스 노칭 장비는 위로 쌓으면 장비가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그렇게 위로 쌓는 데서도 또 문제가 생기니까 장비의 세팅, 그 장비 설치하는 데도 까다로워요. 근데 칼 마모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효율이 또 떨어져요. 그다음에 칼 마모하는 동안에 오차가 생기는데 그걸 잡으려고 공장을 또 셧다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칭 장비가 속도가 또 느린 거예요. 생산 속도가. 그러니까 뭐 이거는 단점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도 프레스 노칭 장비를 쓰는 이유는 가격이 저렴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미 기존에 있는 공장들은 프레스 노칭 장비에 맞게 장비가 셋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레이저 노칭 장비의 단점은 가격이 프레스 노칭 장비보다 2배가 비싼 거예요. 근데 공장 셧다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이저 노칭 장비 한 번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칼날 가는 그런 그 교체 수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공정 속도도 2배 이상 빨라요. 속도도 빨라요. 그 레이저로 찍어내니까 뭐 위로 쌓든 옆으로 늘리든 공장에서 장비 세팅하는 것도 너무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이 2배가 비싼 거예요. 근데 앞으로 레이저 노칭 장비를 LG 엔솔이 샘플로 써봤더니 너무 편리한 거예요.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레이저 노칭 장비를 만드는 회사도 없어요. D&T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 독점인 거죠. 뭐 필에너지 이런 회사들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제 그 규모의 경제나 뭐 캐파나 이런 거에서 게임이 안 되는 거고요. 필에너지나 이런 회사들이 경쟁력이 있으면 LG 엔솔이 필에너지한테 주겠죠. LG 엔솔은 독점으로 지금 D&T만 주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D&T는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거다. 결국은 프레스 노칭 장비가 단점이 너무 많아서 레이저로 다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기존 거는 세팅이 돼 있으니까 못 바꾸고 신규로 들어가는 라인이 있잖아요. 신규로 들어가는 라인은 전부 프레스 안 쓰고 다 레이저 노칭 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미 매출 1,000억도 안 되는 회사가 2,000억 정도, 2,400억 정도 수주를 받아놨다는 거는 그거 LG 엔솔 100% 아마 LG 엔솔 물량일 거거든요. 그럼 SK온은 시작도 안 했는데 SK온도 신규로 북미나 유럽에서 장비 깔면 아마 당연히 LG 엔솔에 아마 샘플 테스트나 이런 거 보겠죠. 생산 속도 빠르고 생산 수율 잘 나오고 불량 안 생기고 이런 거 보면 저는 레이저 노칭 장비 엄청나게 이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있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단점은 각형에 못 쓴다는 거니까. 삼성 SDI를 고객사로 아예 못 쓴다. 근데 삼성 SDI도 지금 원통용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포테는 PNT보다는 이 D&T가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일단은 장비를 들여야 되는 시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SK온, LG 엔솔 중심으로 해서. 맞습니다. 왜냐하면 북미의 공장을 그렇게 많이 지을 건데 당연히 그 새로운 공장에 새로운 장비 들여야 되는데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기존 노칭 관점에서 프레싱이 있고 이번 레이저가 있는데 프레싱을 도입을 하자니 효율이 잘 안 나오고 그 레이저는 기존 공정에는 다 라인이 깔려 있으니까 이걸 새롭게 바꾸긴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엔 새로운 공장에 새로운 장비가 도입될 때 기회가 생기는 건데 그 기회가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오는 게 아닌가. 왜냐면 LG 엔솔 향 물량이 너무나 지금 많을 테니까. 근데 실제로 그만큼 수주도 많이 쌓여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독보적인 이런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그만큼 주가도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그 밸류에이션이 반영이 돼 있어서 지금 PER 기준으로 83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이제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크니까 24년도에 급격하게 30배까지 떨어지는 거고 23년과 24년에 평균치로만 계산해도 20배 미터로 떨어지는 거니까 아마 D&T도 24년이나 25년에 PEG를 계산하면 1배 미만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차별화돼요. 이게 너무 웃긴 게 윤성 FNC, PNT, 하나기술, CIS, D&T까지는 주가가 좋고요. TSI, A-Pro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철저하게 장비주 내에서도 가는 놈만 간다. 왜? 양극재에서 에코프로벤, 포스코, 퓨체엠하고 코스모 신소재만 갔어요. LG화학하고 LNF 철저하게 소외됐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양상이에요 지금. 확실히 지금 되게 투심이 몰리고 있는 게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에 많이 몰리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막 그냥 일반적으로 싸다고 사는 게 아니고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독보적인 기술 진입 장벽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PNT처럼 그 기술 진입 장벽 외에도 엄청난 수주 잔고가 그냥 밑바탕이 되거나 하나기술은 최근에 반짝 오른 게 아니라 하나기술도 2분기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3,500억이고 연말까지 하면 뭐 6천억, 7천억 가까이 수주가 나오니까 하나기술이 그렇게 주가가 막 상한가도 가고 하는 이유가 그 결국은 숫자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거고 D&T는 매출 규모에 비해서 수주 잔고가 굉장히 센데 거기다가 완전 이런 기술 관련된 기술적인 구조적인 성장의 이유를 명확하게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 저는 장비주 내에서도 엄청나게 차별화된다. 윤성 FC는 심지어 커버하는 증권사도 없는데 수익률 측면에서 압도적이잖아요.
수익률 보시면 윤성 FNC 여전히 지금 360% 이렇고요. DNT 최근에 바짝 추격하고 있거든요. 저는 급격하게 줄어들 거라고 봐요. DNT가 지금 200 한 20%, 윤성 FNC 360%, PNT 100%도 안 돼요. PNT 한 70%. 나머지는요, 뭐 코인테크, TSI, A 이런 거 마이너스예요, 연초 대비해서. 그래서 이 와중에 철저하게 차별됐는데 말씀 주신 대로 밸류에이션 싸다고 TSI나 A프로를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소 비싸게 사더라도 그 비싼 이유, 비싼 제값을 받는 장비주를 사는 게 거기서 더 추가 상승의 기회를 얻는 거죠. 양극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양극재 중에 LG화학은 이거는 너무 과도하다. LG화학의 펀더멘탈이 깨진 게 아닌데 투자 심리에서 나온 거니까 유일하게 양극재만 아주 극도로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센 놈 갖고 매매를 해야 되는 1등주, 2등주 갖고만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최근에 2차전지 인버스 ETF가 국내 최초로 출시된다고 하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도 사실 논란이 많던데 네네네. 이게 산업에 대한 인버스 ETF가 출시되는 건 사실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최초예요. 아, 최초. 최초인가요? 네, 최초고요. 하여튼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결국은 공매도 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비중이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만 거의 38%. 그러니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겨냥해가지고 쇼치려고 공매도 상품인 거잖아요. 이거 일종의 굉장히 꼼수인 거죠, 꼼수.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주가 부진하니까 그거 이용해가지고 수익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일시적으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수급적으로 부담은 될 것 같은데 이게 KB자산운용 이 KB스타 2차전지 탑10 이 인버스 ETF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까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욕을 먹는 상품인데 절대 인기 있을 수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꼼수 부려가지고 주가 떨어뜨려서 자기네들이 수익 내겠다는 심보 자체가 고약하잖아요. 그래서 잘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거 관련돼서 잘 되면 또 우후죽순으로 베껴서 또 여타 자산운용사에서 나오겠죠. 얘네 웃긴 게 우리는 단기 트레이딩 해지 수단이다. 그래서 정방향 KB스타 2차전지 탑10 인버스 말고 그 레버리지 그것도 출시한다고 했거든요. 그건 이미 지금 미래에셋 타이거 핵심 소재 그게 지금 순자산이 3천억이 넘어요. 엄청나게 잘 팔리고 거기에 이미 포스코랑 에코프로그로 합산이 55%가 비중이 넘는데 누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꼬름하게 해가지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처럼 우리도 정방향도 낼 거야 하는 이거 KB 자산운용 거 ETF 안 하겠죠. 안 사겠죠. 이미 삼성 자산운용이랑 그 미래에셋 타이거 그게 경쟁력 있는 상품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잘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생긴다고 에코프로나 포스코의 변동성이 생긴다고 그것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만약에 팔고 그러시는 거는 좀 너무나 좀 잘못된 방법, 잘못된 매매 전략이다.